그럼 지금부터 박근혜 정부의 참여와 민주주의 수호를 염원하는 불교계 시국선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박근혜 정부의 소통 부재와 독단적인 인사 등의 많은 일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특히 어르신들의 노령연금을 조정하는 걸 보며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으며 밀양 송전탑 문제 등을 해결하는 걸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언한 100% 행복한 대한민국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종북의 프레임에 가두어 버릴 모습을 보면서 심한 분노와 더불어 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닌 평화롭고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시국선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국선언의 사회를 맡게 된 저는 실천불교 전국승가회 사무처장 법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근혜 정부의 참여와 민주주의 수호를 염원하는 시국선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집전에 따라 3기가 있겠습니다. 대중들께서는 모두 일어서셔서 뒤편의 대웅전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광 스님의 집전에 따라 3기는 전통 의식으로 하겠으며 바로 이어서 반야신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국법에 참여하신 스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불교 조계종 전 교육원장 청화 스님께서 오셨습니다. 다음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4도구본사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께서 오셨습니다. 다음은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동의 수석 부의회장 법안 스님께서 오셨습니다. 다음은 실천불교 전국승가의 상임대표이신 케이오 스님께서 오셨습니다.
다음은 대한불교 조계종 영곡사 주지이신 밀문 스님께서 오셨습니다. 다음은 대한불교 조계종 용화사 주지이신 지관 스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천불교 정극승가의 공동 대표이신 해조 스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에도 많은 스님들께서도 동참하셨으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시국선언을 계기로 이 땅의 정의와 평화가 우리 곁에서 숨쉬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서 대한불교 조계종 전 교육원장이신 청화 큰 스님을 모시고 여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스님들이 수도회나 전념하시지 뭐라 이런 일까지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저희 본군사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실 나서기 싫습니다. 싫은데 나섰습니다. 언론 같은 데서는 종교인들은 정치 참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들 합니다. 특히 또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게 되면 이것은 종교인들을 완전히 정치 밖으로 또는 국민 이해의 사람으로 내모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성직자들도 잘못이 있게 되면은 국법에 의해서 진치를 받습니다. 가사 스님이라든가 목사라든가 신부들이 사기를 쳤다, 무슨 강도짓을 했다, 이렇게 잘못했을 경우 법에 의해서 그에 대한 징치를 받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치 개입을 해서 안 될 스님들을 나섰다, 또 성직자들을 나섰다. 그건 왜 그러겠습니까? 정치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의하고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국정 상황이라 하게 되면은 굳이 저희들이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이런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은 국정원이 엄연히 개입을 했고, 그리고 최근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마는 군사이부도 개입을 했습니다. 보훈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기관들이 대대적으로 조직적으로 선거를 개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돼서 수사를 하는데 왜 수사까지도 방해를 하게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선을 그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덕을 본 것이 없다. 저도 그런 말 믿고 있습니다. 평소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인 소신과 원칙을 존중하는 그런 면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게 되면은 왜 그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그런 불이한 것을 법에 의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조사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검찰청에서 조사한 것들을 방해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총장 의식적으로 수사하게 되니까 혼의 자식이었다 그렇게 해서 찍어냈습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조사한 거하고 검찰총장이 혼의 자식 있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팀장 또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서 찍어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것을 은폐하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은폐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공범을 한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대단히 안타깝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연히 법이 있으니만큼 법을 어긴 것은 법에 의해서 철저히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응급 조치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 그런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전 교육원장이신 성악 큰스님의 연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실천불교 전국승가회 상임 대표이신 퇴요 스님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신입선언을 하게 된 취지와 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 춥습니다. 지금 현 시국이 오늘과 같이 춥고 또 어목한 이런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스님들이 동안거 결제를 맞이해서 화두를 참고하고 또 경전을 보고 포교 일선과 복지 일선에서 수행 정진들을 하고 있는 이 기간에 오늘 이와 같이 번잡하게 시국선언을 서명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하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1000여 명 이상의 우리 조계종 스님들이 뜻을 모아주셔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민주주의 인지 의심스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봤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귀가 있어도 들었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입이 있어도 다른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또 만약에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듣는다라면은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공포감 또 자기 검열을 강요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슬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국가정보원, 군 사이버사령부 등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여당 후보에 유리한 트위트 댓글을 작성하는 등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선거를 자행한 정황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인식 속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스님들의 간절한 열망과 의지를 담아서 오늘 시국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선거를 자행하고도 현 정부는 경찰과 검찰의 압력을 행사해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
전말에 대해 알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잘못을 지적한 사람들을 국론을 분열하고 있다라고 또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라고 소리 높여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본인들이 자행한 일 때문에 이와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천면패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대통령이 일찌감치 잘못을 시인하고 또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또 재발 방지책을 세우고 이렇게 했다라면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저주하고 또 호도하고 욕하는 이러한 생각이 있다라면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있으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 이 상황이 된다라면은 우리가 나서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다라고 할 것입니다. 최소한 한 나라의 대통령,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최소한 이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헌법을 지켜주라.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을 분열과 혼란으로 몰지 말고 통합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북이 서로 대치하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내지 말고 평화적으로 좀 관리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들은 더 잘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장관들에게 하든지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될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만큼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역할들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와 같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국론이 분열되고 서로 다투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일차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우리 후손들에게 여법하게 계승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합니다. 이번 선언은 종교가 사회 문제에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세간의 고정관념을 허물고 한국 불교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국선언을 준비하기까지의 경과보고를 대략 말씀드리자면은 7월 1일 날 실천불교 전국승가회와 불교 시민사회단체 13개 단체가 국정원 헌법유린 규탄 시국법회를 보신각에서 이미 거행한 바 있었고 8월 8일 날 불교계 연석회의가 구성됐었습니다. 10월 29일 실천불교 전국승가의 시국선언 결의를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10월 29일부터 오늘 시국선언은 오늘까지 시국선언을 준비해서 1000여 명의 스님들의 동참 아래 오늘 시국선언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경과복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의 이 기자님들, 무청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또 헌법이 바로 지켜지고 대한민국이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드리면서 경과보고와 취지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천불교 전국승가의 상임대표이신 태효 스님으로부터 시국선언을 하게 된 취지와 경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동안거 기간입니다. 참선과 수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된 이유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염원하는 국민들의 대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러한 국민들과 불교 스님들의 마음을 모아 시국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시국선언문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 부주지이신 원행 스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는 결코 거꾸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대전환 촉구 선언문. 존경하는 원로 대덕 큰 스님 이하 사부대중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그 숭고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께 삼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한국 불교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하여 국민을 바라보고 수행 정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모습을 착잡한 심성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의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 등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민의를 왜곡하는 사건과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정권이 개입하는 사태를 보며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시계가 거꾸로 후퇴하는 극한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금의 사태를 단순한 부정선거의 차원이 아닌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린 심각한 헌정질서 파괴로 규정합니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인 것입니다. 1960년 4.19 혁명, 1987년 6월 항쟁 등을 통해 우리 사회는 모두가 염원하던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였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가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등 과거 개발 독재 정권이 2013년 우리 사회에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수행자로서 무한한 책임감과 자괴감을 느낍니다. 또한 현 정부는 자신들과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는 이들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며 전국을 극단적인 이념 투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대통합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메카시즘의 광풍이 다시금 재현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 간 상생과 협력의 길은 또 어떠합니까? 지난한 NLL 논쟁 등으로 남북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으며 교류 협력의 토대인 개성공단은 아직도 완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60여 년간의 가족의 생사도 모른 채 살아가는 실향민들의 마지막 희망인 이산가족 상봉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곤궁한 일상과 더불어
끝도 모를 안보 불안감에 사로잡혀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 정부는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킬 의지와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민생 역시 현 정부대로 점차 피해지고 있습니다. 서민과 약자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복지공약은 점차 후퇴하고 있으며 국익이라는 허울 아래 진행되는 포갑적인 송전탑 공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짓밟히는 밀양의 농심은 우리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청년 실업 해소를 염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바탕으로 정권을 잡은 박근혜 정부가 과연 민생을 챙길 수 있을지 점점 의심스럽게 같게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국가조직이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해 민의를 왜곡하는 현 상황이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민생을 외면하고 극단적인 이념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이 정부 출범 당시 주창했던 국민 대통합의 진정한 모습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일찍이 부처님은 지도자의 10가지 덕목 중 마지막으로 불상의를 설하셨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그들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토론하고 논의해 국가와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은 민의에 의한 공동체 운영을 위해 입은 민주주의 토대인 선거제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가 권력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도구로 선거를 악용한다면 우리 사회의 공동체는 쉽게 파괴될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부처님의 선가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부디 현 정권이 국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수행자로서 제방의 도량에서 정진해야 하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이 땅의 민주주의가 오롯이 지켜지며 국민대 통합을 위해 한국 사회가 번영의 길로 나가길 간절하게 염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수행자의 양심과 시의 목소리를 모아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하나, 박근혜 정부와 집권 여당은 국가기관이 동원된 불법 선거운동의 과정을 명확히 밝혀서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국민들에게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박근혜 정부는 대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유혹을 명확하게 해소하기 위해 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하나, 상대의 신념에 대한 관용과 존중은 민주주의와 국민대 통합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이념 갈등을 조장해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려는 노력은 즉각 중단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노령연금제도 확대 등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민생호생 정책을 원안에 근거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하나, 남북관계의 진앙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금강산 관광지역의 개성공단 완전 정상화를 통해 남과 북의 공존과 한반도의 평화정책을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불기 1557년 2013년 11월 28일 박근혜 정부의 참여와 민주주의 수호를 염원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1012인 선언자 일동합장. 지금까지 시국선언문을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부주지신 원행스님께서 낭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기자분들의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조절하면서 받겠는데 기자분들의 질문에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이신 법안스님과 실천승가의 상임대표이신 퇴유스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말씀. 기자회견에서 강용과 존중을 말씀하셨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분명 박창실 신부님께서 그 발언한 부분만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보도된 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마도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하고자 했던 앞뒤 전후 맥락을 빼버리고 아주 자극적인 부분만을 문제 삼아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재단의 시군 이사를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자극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한결의 기억입니다. 오늘 시국선언 보면 5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만약 5가지 요구사항이 생각하시기에 만족할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그런 다른 종교 일각에서 보이고 있는 그런 관권 폐지운동까지 이렇게 펼칠 수 있다라고 거기까지 발전할 수 있다라고 그 질의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우선 이웃종교인 천주교나 개신교에서 적극 퇴진 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가톨릭이나 개신교는 오래전부터서 이 국정원 독재의 사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교구 차원에서도 광범위하게 논의를 해서 지금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에서 너무 이 부분을 함부로 대하고 또는 진실을 자꾸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사실은 일정도만큼 그렇게 발빠르게 세간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바는 아니지만은 오늘 집단적으로 이렇게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 뜻을 모아가지고 정부 여당의 태도를 좀 지켜보고자 합니다. 그런 태도 여하에 따라서 아마 동안과 결제가 끝날 그 무렵쯤 되면은 어느 정도 정도들의 뜻은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향후에 우리가 단계적으로 좀 다양한 상황들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 수위는 정부 여당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금과 같이 그렇게 안일하게 하게 되면 그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분만 해주십시오. 이제 시간 관계상.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예, 말씀하십시오. 짧게 좀 해주십시오.
대표 조작에 대해서는 저희는 깊이 논의를 못 해봤고요. 일부 언론사에서 나온 부분 정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판단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상식은 좀 부족해서 그 답변을 적절히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뉴시스 정도 한번 듣고 마지막 들어가겠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앞으로 집행위원회나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써 저희가 기자회견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불교계에서는 마지막에 항상 사홍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늘 사홍서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지는 날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사홍서원을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쌍용자동차냐 밀양 등 고통받는 민중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보냅니다. 더불어 상식적이고 온전한 세상을 만들기에 애쓰시는 이웃 종교 성직자 분들에게도 따뜻한 연대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오늘 이 시국선언에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박근혜 정부의 참여와 민주주의 수호를 영원하는 시국선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